19시 전주 KCC vs 서울 삼성 패스 12월 15일 19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전주 KCC 이지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KCC 홈에서 78대 81로 삼성이, 삼성 홈에서는 83대 79로 또 삼성이 두 번의 매치업 다 쓸었습니다. 순위와 별개로 삼성이 장판 상대로 어필을 했다 이건데요. 오늘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KCC 흐름만 봐서는 또 그래도 이상할 것 없겠습니다. 휴식기 이후 1승 3패의 KCC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 맞대결에서 이미 나왔다시피 컬러가 상반되는 양팀의 대결에서 순위차가 다소 무색한 경기가 두 차례 이미 나왔다는 것. 전력대로만 가면 장판이 정배받고 오늘은 이겨야지 싶지만 그러기엔 삼성이 장판 상대로 참 은근히 강합니다. 다만 삼성과의 직전 매치업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매치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관희가 미쳐 날뛰던 직전 경기인 것도 맞습니다만 김동우의 2대2를 막지 못한 게 더 컸죠. 모멘텀이 넘어갈 뻔했을 때 이걸로 버틴 삼성이니까요. 전창진 감독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위력적이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왜 당했냐? 데이비스의 수비가 다소 안일했고 계속 꼬였죠. 공격에서 매꾸라치 한다고 쳐도 수비 다소 빡세게 해야죠. 아직도 경기당 평균 실점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 정판입니다. 외곽 수비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삼성은 휴식기 이후 2승 1패로 나서고 있는데요. 외곽 수비를 가다듬어야 하는 장판에게 있어서 아다리만 맞으면 지옥을 보여줄 수 있는 삼성입니다. 허나 그 아다리 맞을까요? 어차피 수비는 본인들도 안 돼요. 특히나 장판에는 포워드 세깅이 안 통하는 송교창이 버티는 팀입니다. 오늘도 이관희와 김동욱의 개인 기량, 꾸준한 힉스의 분전은 기대해야겠지만 한 번도 장판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3연승에 성공하기에는 솔리드한 느낌이 정말 없네요. 왜? 가드진이 워낙 별로여서요. 진짜 개인 기량으로 따낸 승리이기 때문에요. 위에 말씀드린 김동우의 2대2. 반대로 말하자면 삼성 가드진들이 그만큼 별로라는 걸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2대2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가드가 없다는 거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KCC전 삼성이 잘한 건 물론 맞지만 KCC 역시 좀만 정신 차렸으면 장판이 이겼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오늘 장판이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 장판이 삼성에게 3연패 당하겠어라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으로 프리뷰를 들어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분명 지난 맞대결 중 1차전 맞대결만큼의 경기력을 삼성이 보여준다면 상성상 불리한 쪽은 KCC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2차전의 결과를 보면 분명 또 붙으면 또 지겠다기보다 다음 턴에는 승기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편파적인 프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무대도 좋습니다. 장판의 홈이라서라기보다는 삼성의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요. 올 시즌 삼성의 홈 성적은 7승 5패, 원정 성적은 2승 5패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기에 KCC의 1.30배당을 탐한다는 건 사실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배당을 편안히 가져가려면 전창진 감독의 선수 기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죠. 유현준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겠고 적재적소에 넣다 뺐다, 당겼다가 밀었다가 해줘야 하는데 오늘의 선수 기용이 어떨진 모르지만 기대가 안 되죠. 큰 그림은 잘 그리는 전창진 감독이지만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결론을 내보려고 했는데 배당까지 다 고려했을 때 결론 내기가 쉽지 않네요. 장판이 이긴다면 언더모어, 가뜩이나 빠르고 몸빵되는 선수들이니 스위치해서 로테이션하면 어지간한 가드들은 죽죠. 특히나 삼성 가드진이라면 더더욱 최소 실점팀답게 저득점 게임이 나올 것 같고 삼성이 이긴다면 오버 지난 두 번의 경기 모두 160점 이상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부여된 기준점은 159.5점이고요. 삼성이 KCC 상대로 이기려면 오늘도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겠습니다. 본문대로 그런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구멍은 분명 존재하는 KCC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기 양상이 나오지 싶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배팅 패스 추천드립니다. 누군가 제목에 칼을 들이대고 두 경기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장판을 고르겠지만 그런 경기를 남들에게 추천드릴 순 없겠죠. 마음속으론 장판승의 언도 생각해봅니다. 19시 부산 KT vs 인천 전자랜드 KT승 KT 1.5마행승 12월 15일 19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부산 KT 손익붐과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 이번의 맞대결에서는
KT 홈에서 62대 84로 졌내니 전랜 홈에서는 74대 81로 KT가 각자 원정팀이 승리했는데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KT의 직전 경기 승리죠. KT가 이긴 12월 6일 매치 전까지만 해도 전랜과의 19번의 승부에서 2승 17패로 고전하던 KT였으니까요. 그 힘든 전랜 상대로 1승을 추가합니다. 그럼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따로 말이 필요 없죠. 현 시점 KBL에서 가장 핫한 팀 KT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8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연승하는 거다. 연승 기세가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은 거다. 이런 달걀이냐 얘기를 하게 되는 KT인데요. 실제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멤버 구성의 밸런스 또한 좋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 연승 직전에 KT는 이런 팀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수비에서 개판을 보이는 모습이 많았는데 어떻게 같은 멤버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수비가 개선되는지 놀랄 노자입니다. 용병 한 명으로 많은 경기를 뛰었던 만큼 수비에 쏟을 체력이 달렸을 수도 있겠고 나름 원인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팀의 기세를 우리가 꺾으려 하는 건 무리라 생각될 뿐입니다. 많이 컸구나 KT. 우리 이제 연패 끊었다. 자칫하다간 연승팀 vs 연패팀끼리 만나서 이번 매치업 볼 것도 없이 최소 전내내 배팅하는 일은 없을 뻔도 했네요. 연패 뒤에 연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KT와의 상성. 원래는 전nen이 부상 선수가 있던 용병이 맛이 가있던 그냥 이겨왔었어요. 이전까지는. 자, 그래도 기세냐 상성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기세지만 상성 역시 무시할 트렌드는 결코 아닌데요. KT의 기세야 말은 필요 없고 전내는 과연 또 상성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지난 매치업을 돌이켜보면서요. 당연히 패배한 전자랜드가 안 풀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대현이 어느 정도 공략되니 김낙현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것. 정영삼의 클래스야 영원하지만 나이는 영원하지 않죠. 나이 이상의 폭발력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고 매번 얘기를 하게 되는 전nen의 용병들. 자, 이대현이 포지션에서 피지컬이 달리는지라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인데 그 상황에 풀어줄 선수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용병도 그게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날 뛸 수 있다? 양홍석이죠. 김낙현 스타일이 슛을 기반하여 수비를 달고 볼볼거려도 김낙현 역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장신 가드가 붙으면 고전합니다. 공격에 부담 덜어줄 선수가 백코트에 있다 없다. 고생만 하다가 자멸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수비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이거 동포지션에서 사이즈 우위를 가져갈 사람이 차바위, 박찬희밖에 없는데 심지어 차바위도 언젠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리길 3번 돌리게 되면 언더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스레 골밑도 심각하고요. 정말 KT 상대로 상성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 진짜 이제는 아니지 않아? 싶습니다. 그 결과가 KT 상대로 12연승 중이던 삼선에서 연승이 끊긴 거겠죠. 아무리 봐도 KT는 깔 게 없고 전nen은 용병 교체하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전nen이 연패를 끊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상대가 리그 꼴찌 원주 DB였음을 고려했을 때 전 오늘도 KT가 그간의 서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잘 주네요.